번 들으셨네. 네. 잘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주째 못 보고 있나요? 3주째 못 보고 있나요? 샵이세요? 소리가 안 들려. 학교. 아, 학교 오셨어요? 아, 뭐야, 심야 그거 때문에 왔지. 작품 아, 그러면 때문에. 지금 누구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는. 거기 계시면 수업 공개 처리 응. 되니까 나가셔도 돼요. 그거 준비하시면서 아, 앞으로 그래? 계속, 네, 당분간 10월달은 그거 준비하시는 걸로 추석 처리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하정 원장님이 잘 나와주시는데 빠지셔갖고 이제 저 혼자 있게 미치겠다, 여기저기 다 진짜. 원생이셔갖고 지금 우리 둘 있는데 나가시면 나 혼자 있어야 돼. 아유, 저 지금 연구실에 있거든요. 2층에 있는데 아, 네, 아. 수업하려고 지금 계속 아니, 근데 뭐 여기 준비물도 안 돼 있다면서 오라고 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준비물이 돼요, 뭐. 일단 거기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여기 모르시는 분만 세 분 아무도 계시네요. 없어요? 아직. 교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 음, 아, 그러저러나 15분 됐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와요? 너무하네. 아무도 안 와. 미치겠다, 진짜. 진짜 왜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오늘 진짜 간만에 학교 나왔는데 며칠 연휴로 쉬다가 나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백신 다 맞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20일 날 맞아요. 전 맞았어요. 2차 맞기 그러니까, 전에 무조건 응, 삼겹살 드세요. 삼겹살 먹고 그 저기 주사를 맞으라고 누가 알려줬거든요. 간호사가 얘기해줬대요. 응, 그냥 믿거니 말거니 하고 먹었어요. 확실히 팔이 안 응. 아파요. 팔이 팔이 안 안 아프, 아파? 팔이 안 아플 거라 그래가지고 1차 때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갖고 2차 때는 무조건 삼겹살하고 타이레놀을 준비했는데 응, 그래도 조금 열은 안 나고 팔도 안 아팠는데 체한 것 같이 막 속이 울렁거리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응. 그래도 어쨌든 팔은 안 나 아팠어요. 1차 때, 나 1차 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음. 팔은 괜찮았는데, 머리가 너무 어, 많이 저는 팔이 그렇게 끊어지게 아프더라고요, 1차 때. 아파. 2차 때는 속이 울렁거리고 체해가지고 3kg 빠졌어요, 4일 동안에. 진땀이 너무 나고. 괜찮네. 괜찮네. 도로 das져요, 지금 도로. 그때 빠진 거 또 며칠 잘 먹었더니 도로 다치고 있어. 응.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정현이 하나 들어왔네. 음, 이정현님, 정현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은 전혀 볼 수가 없군요. 얼굴 안 보여주시나 부끄럽습니다. 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안 들어오시는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나도 여기서 언제나 기다려야 되나? 오늘 왔네. 그냥 이제 이거 그럼 보시죠. 수업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7시 수업인데 이번 주 그 앞에 수업 땡겨가지고 제가 하고 뒤에는 이제 또 그쪽에서 또 길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꼭 같이 해야 되나? 어차피 한 사람이 하나라며.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서로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색깔 같은 것도 분리하고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도 좀 얘기를 나누셔야지 각자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그 재료 준비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재료를 이게 맞아야지, 이게. 음. 옛날에 했던 그 재료들이 다 있더라고. 아, 다행이네요. 버렸는 줄 알았더니. 좋네요. 버렸는 줄 알았더니. 네네, 안 버리고. 이사할 때 작품은 다 버렸고, 네. 재료만 있더라고, 재료만. 좋네요. 네. 일단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할게요. 보이시나요, 화면? 화면 보이세요? 그 로딩이, 예,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너무 안 들어오시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필에 대해서 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연필은 재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경도가 있다, 진하기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필 정도에는
경도와 농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하드 펜슬, 소프트 펜슬, 샤프 펜슬, 흑, 연필, 카본 등이 있다. 뭐 카본이란 거는 탄소를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심지가 흑연이 카본이라는 얘기죠.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 탄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연필심인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비교잖아요. 그 C라고 되어 있는 탄소가 얼만큼의 압력으로 눌려서 경도 단단하기나 어떤 그런 걸 가지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흑연처럼 무른 성질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깨지지 않는 그런 강도를 갖게 된다. 같은 C라는 탄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탄소공학 또는 탄소로 만들어진 신소재. 그래서 탄소로 된 섬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가볍기도 하고 그러나 경도는 갖추고 있는 단단하기는 갖추고 있는 그런 소재로 개발이 돼서 비행기에 그 외부 외장재로 쓰여서 비행기는 가벼워야지 뜨겠죠. 아무래도 그런 신소재가 많이 사용. 그렇지만 어떤 기압이나 세기나 바람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는 소재로 사용하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탄소가 되고 전라북도가 예전에 탄소공업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게 좀 주춤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 언론 보도가 안 돼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데서 봤는데 미래 근데 이제 그게 예능 프로였네요. 예능 프로였는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동안에 가장 발전하거나 가장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어떤 방향 또는 가장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세상이 굉장히 더 발전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는 뭐 전기차 이런 것들 돼도 되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지금 기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요즘 마스크를 저희 버릴 때도 이 마스크 저는 사실 이런 소재보다는 그냥 이렇게 부직포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소재를 더 좋아하는데 귀가 안 아파서 좋아하는데 둘 다 이런 소재도 그런 소재도 버릴 때는 이거 진짜 일회용이잖아요. 마스크를 버릴 때 꼭 이 끈 부분을 사실 가위로 잘라서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물들의 목을 조르거나 바다나 막 그런 어디까지 다 떠내려가서 그런 이제 환경 훼손을 한다라는 얘기 듣고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잘라가지고 저는 버리고 있거든요. 이제 환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된다. 뭐 그런 얘기였고 세 번째는 뭐죠?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또 생각이 좀 갑자기 안 나네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세상에 와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유경태 원장님 오늘 간만에 들어오셨는데 유 원장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응? 왜 나 혼자 있어? 아무도 없는 겁니까? 있어요. 밑에 지금 사람이 표시가 안 되니까 그러네요. 네. 메타버스가 뭔가요? 안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가 네, 가상현실, 가상세계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요즘에 가장 인기 있다는 요 이제 휴대폰으로 바꿔봤더니 확실히 20대 우리 지금 친구들은 아 이거 너무 갖고 싶다고 어떻게 이걸 장만했냐고 막 이렇게 급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응? 근데 이런 데를 이제 새롭게 오래간만에 휴대폰을 바꾸고 열어봤더니 여기도 AR이라는 게 앱에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모지라고 해서 이거를 막 꾸며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걸 하다 왔거든요. 내 사진을 가지고 그 이모지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꾸며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단순한 뭐 이모티콘 같이 생겨 있는 그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형태가 발전하겠죠. 여기서도 자기의 그 옛날에 이모티콘이라고 했죠. 그 이모지를 꾸미는 방법이 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근데 벌써 명품이나 어떤 유명한 제품들이
이런 것과 벌써 이제 콜라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모지한테 내 이모지의 그 신발을 신겨보는데 그 신발이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이키의 최신 어떤 디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방도 명품 디자인의 어떤 가방을 들리게 할 수도 있고 화장, 메이크업 다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해보는 것도 뭐 속눈썹 뭐 하는 거, 립스틱, 섀도우, 뭐 볼터치 다 꾸며보기가 돼 있는데 그 제품들의 광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나는 집에서 그냥 대충 있을 수 있지만 내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어떤 것들은 다 꾸며보는 그런 세계가 이제 점점 발전하고 모든 어떤 상품들이 그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로 간다, 떠난다, 뭐 거기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거를 이제 미용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제 현재 이제 그 미용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냥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거가 앞으로 세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왜 그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우리 미용은 수년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미를 추구하는 미용이 더 발전할 것이다.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메타버스라는 것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 우리 미용인들부터 벌써 미래의 먹거리겠죠. 미래는 현장도 변하고 산업 구조도 변하고 또 마지막 그게 이제 아까 말했는데 세 번째가 바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에 노출돼가지고 전혀 본 적도 없는 팬데믹까지 오고 이 난리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집에서 뭐 재택근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점점 몸은 오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게 된다거나 백신에 의존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이오가 이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바이오, 친환경 이 세 가지가 키워드로서 10년 이내에 10년도 길게 보더라고요. 5년에서 10년 이내에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우리 미용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로우지 않나요? 슬로우. 그게 막 빨리빨리 그 기술의 어떤 트렌드나 유행은 변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기술은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가 계속 배우고 뭐 많이 해보고 갖춰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원장님까지 가는데도 10년 보잖아요. 10년 동안 이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원장이 되고도 10년 정도는 돼야 기술이 무르익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은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달라지고 우리가 2019년과 2021년을 생각하면 정말 또 다른 세상이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미용은 그럼 갈 길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미용사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미용을 하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뭔가 생각들을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발 빠른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런 키워드 같은 것도 좀 잘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품전에서 제가 휴먼 터치라는 말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휴먼 터치가 21년도 트렌드의 어떤 그런 거에 10대 트렌드 단어거든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뭐 블루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근데 그런 세상에서 휴먼 터치 어떤 인간의 감성이겠죠. 뭐 이너 뷰티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런 것들이 접근돼서 뷰티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그렇게 저는 좀 풀어보고 싶었던 그런 주제였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단어들, 주제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저도 사실 메타버스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20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30대나 40대는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어느 정도 살았지만 지금 20대 아이들이 가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고 정말 변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기술적인 것만 접근해서 세상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맞나? 사실 그런 고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공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1, 2학년 애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벌써 원장님이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좀 잘 느끼실 텐데 어떠신가요?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점들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 별로 안 해보고 있구나. 지금 하루하루 그냥 살기 바쁜 거죠. 네, 그렇죠. 한참 지금 오는 손님 맞이해서 열심히 샵 이름
알리고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기 바쁘신 것도 알고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전공심화 과정도 공부를 하고 학위도 열심히 쌓고요. 되게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정말 그 점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수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좀 그래도 주의를 환기시킬 겸 좀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발전하고 변화되는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연필 이야기에서 굉장히 멀리 갔네요. 그래서 저번에 연필은 앞에 H가 딱딱한 정도다. 그리고 B는 블랙. 다 블랙이죠, 연필은 흑연이. 근데 그게 연하기, 진하기.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림을 할 때는 이 삽이나 EB, 삽이 뭐 이 정도를 많이 쓰는데 H도 좀 쓰긴 해요. EH 뭐 정도까지는 쓰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삽이나 B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더 어둡다는 얘기죠. 블랙에 더 진한 블랙인데 구비는 솔직히 본 적도 없고 써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여기 구비까지 있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알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사비 가지고도 거의 9H에서 9B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 그게 데생이고 정밀묘사인데 연필 하나 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을 걸고 얼마큼 연하게서 얼마큼 진하게까지 손목에 어떤 힘을 가지고 조절하는가 그게 이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연필은 드로잉 기법이 있고 문지르기 기법이 있다. 보통 우리가 지우개조차도 또 하나의 도구다. 또 하나의 그림 그리는 도구다. 연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필만큼 중요한 게 지우개다라고 그래요.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우개는 고무라고 하는데 고무가 오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우개 쪽이 있고 고무가 있고 오일리하지 않는 쪽에 그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이 많은 걸 가지고 한번 지우면 거기서 다시 거기 위에다가 선을 그렸을 때 선이 잘 안 먹는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종이에 잘 배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우개를 너무 예전에 우리 그림 그릴 때는 지우개를 많이 쓰는 그림쟁이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다.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지우지 않고 연하기부터 아주 연하기부터 해서 내가 점점 형태를 만들어가고 지우개는 정말 어떤 그 외곽선 아웃라인만 정리할 때 쓰는 그런 걸 지우개 썼지 내부 안에다가 소묘를 하는데 그 내부 안에다가 지우개를 박박 지웠다 그런 그림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지우개 가지고도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있고 전동 지우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개가 뭔가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우개나 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이런 걸로 명암이나 질감을 표현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물은 연필을 뾰족하게 해서 시작하는 기법이 드로잉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드로잉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맑게 눈동자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고 맑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표현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 부분이 좀 진하고 이렇게 약한 선들이 뭉개지는 선들이 있으면서 그 위에 강렬한 선을 써서 머리 결을 좀 잘 표현했는데 이마가 너무 넓지 않나요? 이마가 너무 넓게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여기까지 머리카락인데 이쪽에서 또 이렇게 말려 올라간 듯한 그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그림을 잘 해석하고 그림에서 잘된 점 또는 뭔가 좀 어색한 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귀도 약간 귓방울이 여기 귀 안에 여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뻐요. 이모지를 보니까 귀가 어디에 위치하게 하는가까지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귀를 뭐 내가 조금 더 위로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넓을 것인가가 다 돼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재미있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러스트거든요. 컴퓨터 그래픽도 일러스트인 것처럼 그 이모지 자체를 표현하는 것도 일러스트예요. 그래서 눈썹 모양도 되게 여러 가지 있고 뭐 콧방울 모양, 입술 모양 수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컴퓨터 이제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이겠죠. 그런 걸로 이렇게 탁탁탁탁 놔서 하는 건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일러스트가 되거든요. 일러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의도를 표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광고를 활용하든 컴퓨터를 활용하든 그냥 손으로 데센 그림을 그리든 뭘 찢어서 붙이든 오려 붙이든 조각을 하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모든 표현 활동이 일러스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림이라는 것 자체를 일러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마에서부터 눈썹까지, 눈썹에서 콧망울까지, 콧망울에서 턱까지를 3등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그림을 보거든요. 이제 머리카락까지는, 머리카락에서 원래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보시면 머리에서 눈썹까지가 거의 2분의 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마가 너무 넓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올렸어야 돼. 그 이마, 눈썹이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큼보다 코도 조금 긴데다가 심지어 코끝에서 이 턱 끝까지는 되게 짧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아름다운 미녀라고 할 때는 이게 딱 1대 1대 1이거든요. 그렇게 봐요, 비율을. 그래서 이마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거의 비등비등한 게 가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컴퓨터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름답다 하는 연예인들. 뭐 김태희를 굉장히 예쁘다고 표현하잖아요. 김태희 또 누구 있어요? 뭐 예전에는 이영애, 뭐 신미나 뭐 이런 사람들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잡지 사진을 보시면요. 거의 1대 1대 1이에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런 비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황금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금 비율은 여기가 뭐 1대1 이런 건 아니에요. 그 TV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모니터 화면 16대 4인가요? 2인가? 4예요? 뭐 16점 몇 대 몇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어쨌든 여기 얼굴도 이렇게 보면 1대 1대 1이 되는데 여기 얘는 턱인데 좀 짧고 코는 길고 이마는 너무 길고 거의 무슨 남자 같으면 지금 거의 대머리 아저씨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 그래요. 그리고 눈썹 여기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도 보고요. 눈망울과 눈망울 사이 길이 그런 것도 보고 그러거든요. 눈망울이 근데 굉장히 또렷하게 맑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 이쪽에 쉐딩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목이 조금 불만이에요. 무용수 같은 뭔가 발레리나 같은 풍의 어떤 헤어스타일과 뭐 이렇게 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이 좀 너무 가늘게 표현됐어요. 너무 가늘어도 이상하죠, 조금. 음. 저번 시간에 제가 색연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용과 휴대가 간편하다. 그리고 투명과 불투명. 요즘에는 수채화 그 색연필도 있고 유화 오일리한 색연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채화적인 느낌, 유화 같은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작품을 완성하는데 근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11월 달에 만나면 색연필이나 연필을 가지고 기초 그런 어떤 표현 작품을 하나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렇게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뭐 지문화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것도 재밌었는데 스탬프 있잖아요. 스탬프 도장 찍는 거 있죠. 그 스탬프에다가 이 손가락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이거 찍어서 이렇게 점점 얼굴 명암 같은 거 표현해서 작품하는 그런 기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전에 정말 우리 지금 신하 원장님까지는 제가 일러스트를 안 가르쳤나요? 2007년도 학생부터 기억이 나는데 전기 테이프라고 있어요. 뭐 색깔 얘가 이제 좋은 게 우리가 이제 부착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종이 소재에다가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이기 때문에 얘를 꼽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도 될 수 있고 약간은 좀 이런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기 테이프도 가격이 싸요. 저렴해요. 전기 테이프를 활용해서 일러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콜라주 느낌이죠. 기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와 기법이 다양한 그런 일러스트를 한번 해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예전에 해봤더니 뭐 신문지부터 해서 털실, 옷 소재, 심지어 뭐 바깥에서 나뭇잎, 꽃 그런 거 들고 와서 붙여놓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좀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2학기 이제 뒤니까 뒤로 가서 그런 작품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작품전 열심히 하시고 작품전 하시는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참, 작품전 얘기를 지금 다 안 했는데 네 분의 헤어 원장님들께서 작품전에 좀 집중하시기로 했고요. 그 분들은 10월 달까지는 이 수업에 화요일날 수업에는 전부 다 그 수업을 대체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분들은 대신 수업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수업에 너무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수채화 물감이네요. 수채화 물감하고 아크릴하고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수채화 물감은 투명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불투명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물을 어느 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근데 수채화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맑고 예쁘게 잘 표현되고 좋은데 어려운 그림 중에 하나예요. 밑에 그림이 스케치하는 게 비쳐 보이는 게 투명 이제 수채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불투명 수채화인데 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종이가 물을 많이 넣으면 뭐라 그래 일어난다 그러죠. 종이 질이 약간 일어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마르면서 내가 처음 봤던 생각했던 색이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채화가 난 좀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근데 번지기 기법 같은 것들, 물을 툭 떨어뜨려 가지고 물감이 촥 번지는 느낌으로 표현한 그런 기법도 있을 수 있고, 뭐 갈필이라고 그래가지고 붓끝이 물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건데 그 갈라지는 느낌으로 그림의 어떤 거칠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줘서 그림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흘러내리는 것 같이 됐죠.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물을 지금 표현을 한 그림이 되겠어요. 마카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뭔가 매직 같은 느낌인데 색상이 되게 다양한 선으로도 그릴 수 있고 또 이제 쫙쫙쫙 그려가지고 얘가 색이 쫙 이렇게 겹치면서 어떤 목재 느낌이나 금속 느낌을 내는 뭔가 좀 차갑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이렇게 반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그런 어떤 겹치는 그런 색에 의해서 재료의 어떤 재질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유리를 표현한다든지 나무를 표현한다든지 어떤 메탈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렌더링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렌더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카예요. 마카는 이제 대학교 때 많이 써봤었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요. 마커를 가지고 이제 인물 일러스트를 한 그림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스텔도 써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파스텔 써보셨나요? 저번에 여기 네.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파스텔은 부서지기가 쉽다라는 거. 보관이 조금 손에 막 다 묻어나고 되게 껍질이 처음에는 이게 다 잘 쌓여 있는데 뭐 한 번만 쓰고 나면 이게 벗겨져갖고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데 얘도 이제 색연필하고는 조금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대형이고 연필형이 있다. 요즘에도 오일 파스텔 이것도 수용성 파스텔, 딱딱한 파스텔, 소프트한 파스텔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파스텔은 또 가루가 날리면서 그림에 실컷 그렸어도 손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얘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림에 잘 정착이 안 돼 있고 얘가 이렇게 흩날려 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정착액을 꼭 뿌려가지고 픽서라고 하는데 픽서티브라고 여기서 나와 있네요. 픽스 시킨다라는 거죠. 얘를 뿌려가지고 종이에 파스텔 가루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장점은 균열이나 변색이 없다. 사용이 간편하다. 작가 감성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점은 접착력이 별로 없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깨져요. 그렇죠? 뭐 저번에 그 파스텔화 이 정도 그린다면 대단한 것 같아요. 파스텔은 정말 좀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우개 아까 말씀드렸죠. 면을 좀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선으로 지우기도 하고 두드려 지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우개마다 특성이 있지만 얘가 이제 지운 다음에 거기에 다시 연필이 다시 잘 그려지지 않는다. 다른 재료가.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일러스트를 하면 보통 선을 많이 그려요. 근데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전지라고 하는데 큰 종이 있잖아요. 그 화폭에다가 그 굉장히 큰 전지에다가 종이에 선만 그리거든요. 사비연필 한 자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위아래로 선만 그려요. 그래서 이게 직선, 가로, 가로선, 뭐 사선, 반대로 이제 사선 이거를 종이를 그려요. 종이. 아주 진짜 큰 종이에다가. 근데 이유가 선을 자꾸 이제 잘 많이 길게 그려보면 짧은 선은 이제 더 잘 그릴 수 있고 이제 손목에 어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강약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한 선부터 점점 지나서 새카매질 때까지 화실에 처음 이제 들어가면요. 저도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화실 처음 갔을 때 일주일 내내 이제 선만 그렸어요. 정말 지긋지긋. 내가 돈을 얼마 냈는데 화실비 그때 정말 비쌌거든요. 돈도 많이 냈는데
뭐 연필만 이렇게 선만 그리러 나 어깨가 아파갖고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선만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 지루한 기초를 다져야 점점점 그림을 좀 잘 그리게 되고 선도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거지. 처음부터 요만한 연습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뭐 요만한 팔절지나 그 정도에다가 그냥 선 좀 그려보세요. 이것도 그리기 싫어하시는데 그거는 안 돼요. 사실은 선을 많이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반듯하게 그렸는데 그것도 색을 처음에 좀 진하게 넣었다가 힘을 빼다가 넣었다가 힘의 강약을 주는 게 사실 그림이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요즘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국민 가수 그 시작한 거를 한번 봤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7세 어린이가 아 옛날이여를 부르는데 제가 후딱 빠져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한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그거 한번 들려드릴까?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잘해요? 발음이 아기 발음인데 어느 순간 얘 인생 이해차 아닐까? 얘 저 예전에 가수였던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르지?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잘 못할 거 말이 뭔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조차 보니까 애기니까 아직은 생소리를 막 옛날이요 막 지르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럼 사람이 못 들어요. 귀가 따가워서 못 들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힘을 쫙 빼더라고요. 힘을 줄 때 점점점 고조했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싹 빼는데 그런 게 예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노래도 어떤 사람이 성량이 풍부하고 그렇다 그래서 계속 아무리 성악가여도 마찬가지예요. 성악가들이야말로 정말 이 바이브레이션도 없고 딱 단단하게 딱 그냥 아주 그냥 꽉 찬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가요하고 다르게. 그래도 그 사람들조차도 강약이 있어요. 고저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에 그 그림도 정말 그림도 강약의 예술이고 세고 약하고 밀당같이 힘을 주고 빼고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맛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선의 맛이 있어요. 선이 생선이라고 그래갖고 생색만 나가면 안 돼요. 아까 첫 번째 그림 제가 이마 넣었다고 한 그림에서 이쪽 부분에 연하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가 싹싹 올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있는 선들이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밑에 바탕색이 있어요. 그 투명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뭉개져 있는 연한 선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세워서 날카롭게 올라가는 선들이 있고 강약이 겹쳐지고 뭔가 그런 그 선들이 겹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누가 이 강약을 멋지게 넣느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쫙쫙 일자로만 막 잘 그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직선상에서도 연하고 진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유로운 선이 곡선이 있고 또 C컬이 두 개 겹쳐서 S컬 나오는 거 우리 그거 알잖아요. 한 바퀴 반 돌려야 C컬 나오고 그게 두 개 이상 돼야 S컬 나오고 이제 다 우리 펌할 때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미용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얘를 한번 선으로 표현을 해보는데 그냥 똑같은 그 힘으로 쭉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서도 힘을 주고 빼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연하게 왔다가 진하게 겹쳐지든가 왜 햇빛을 받으면서 얘가 꺾이는 그 꺾임이 있잖아요. 형태적으로 꺾이는 에스컬 같은 거는 형태적으로 꺾임이 있는 것이고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빛에 따라서 굴곡에 따라서 지금 제 머리를 봐도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쵸? 그리고 또 반사빛이 들어간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에스컬이다 얘는 직모다 얘는 뭐 무슨 색깔이다를 알고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겠죠. 헤어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연하기 진하기를 꼭 넣어야 되고 얘를 선 하나 자체에서 넣던지 전체적인 형태에서 밝고 어두움을 표현을 하든지 그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선이 모이면 자 우리가 점선면이라고 하죠. 점들이 모여서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계속 쌓이면 면이 된다. 지금 얘는 처음에 연필선 연한 걸로 점점 많이 해서 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림은 여기서 이제 보통 일러스트 책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경을 딱 자를 대고 그려요. 하고 이렇게 10개를 표현하세요. 이러면 명도를 이게 지금 명도죠. 채도는 색상의 어떤 차이고 명도는 한 가지 색깔에서 밝고 어두운 걸 명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명도와 채도가 갖춰 있는 색들이 모여 있는 걸 색상이라고 그래요. 색상들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색상환이라고 그러고 색상환에서는 반대 색깔들이 있는데 노랑이 있으면 초록이 있고 빨강이 있으면 파랑이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는 색깔들이 보색이다.
이게 이제 가장 색의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죠. 색상, 명도, 명도, 채도, 색상환, 보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빛의 삼원색, 뭐 색의 삼원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지금 명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장 밝은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것. 보통 이제 화실 다니는 정도 사람들은 14단계를 빼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연한색, 그 화이트라고 해서 비워두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여기 제일 밝으니까 비워두고 시작하고 종이의 하얀색,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연한 색을 깔아서라도 화이트라고 해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지경으로라도 연하게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14단계까지를 빼는데 여기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1개, 11단계로 뺐네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좀 힘들다. 그러면 한 6단계, 뭐 7단계, 뭐 자유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완전한 블랙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블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까맣게 보지만 순수 블랙은 없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게 지금 까맣긴 하죠. 근데 이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9B까지 나왔잖아요. 4B에서 9B까지. 그런 식으로 여기를 쭉 나열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얘를 먼저 이렇게 선으로 그렸다라는 거. 이 선의 경계가 없어야 돼요. 면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돼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이 생선, 이 색이 보이면 안 돼요. 얘와 얘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면서 경계가 자연스럽게 경계가 있어야지 선으로 딱 되면 안 돼요. 면과 면의 경계는 선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거고요. 그냥 알아는 두세요. 이렇게 그리게 되겠지만.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르르 넘어가는.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봤을 때 요 사이에 이 생선이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올바른 색깔 이 그리는 명도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도형에서도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 선이 거슬려요. 경계와 경계 여기와 여기는 조금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딱 꺾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얘와 얘 이쪽과 이쪽은 꺾이는 게 선만 꺾여 있지 색깔들은 별 차이도 안 나요. 색깔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그냥 선으로 꺾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지우개로 이렇게 딱 일자로 지워도 안 돼요. 연필로 그려서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와 그림자를 보면 여기 지금 반사빛을 표현했거든요. 가장 어두운 것과 어두운 것이 만날 때 이 사이에는 반사빛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 지금 햇빛이 이렇게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밝고 여기도 밝은데 자 얘가 더 밝은지 얘가 더 밝은지가 표현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빛이 이렇게 때려지면은 여기서 왔는지 빛이 이렇게 왔는지가 지금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여기와 이 색은 똑같을 수 없어요. 눈으로는 하얀색 고기 때문에 거의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두운 게 맞겠죠. 이렇게 왔나 봐요. 지금 빛이.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얘가 조금 더 얘보다 어두워야 된다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왔으니까 빛이 이렇게 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와서 그림자가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어둡고 여기 좀 더 밝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이 보이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반사빛이 들어갔는데 그림자와 얘가 또 별 차이가 없어요. 명도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조금 더 그림자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여긴 더 밝아야 되고 그쵸?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빛이 있다는 건 햇빛이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이렇게 왔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있으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림자 방향이 안 맞죠. 여기가 밝은데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왜 제일 밝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졌어야지. 지금 그림자가 달라요. 반사빛은 넣어줬어요. 반사빛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반사빛하고 가장 밝은 빛이 있으면 반사빛도 빛이지만 가장 밝은 빛보다 밝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림자보다는 밝지만 가장 밝은 빛보다는 어둡다. 이게 이제 반사빛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빛이 어디서 왔는가를 표현하면서 빛과 그림자를 잘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곳이 어딘지 그림자가 어딘지 반사빛이 어딘지를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용어들을 한 번씩 읽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반영구를 하셨던 분들은 눈썹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에 반영구 때문인지 정말 왜 이렇게 일직선
그 눈썹이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살짝 그래서 일직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 나이가 들면서 표정 근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제 눈썹 한쪽이 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부러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교수님, 저 맞춰서, 먼저 나갈게요. 네네, 맞춰서 그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고등학교에 또 특강을 가봤더니요. 애들이 다 그림을 그러니까 얼굴, 눈썹을 그린 것조차 다 일자 눈썹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반영구의 어떤 작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썹 모양이 있다라는 거, 이 형태를 좀 앞에 이 선을 살려서 그려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그리실 필요가 있고요.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눈동자는요 아몬드 형태를 띈다. 럭비공처럼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동그랗지 않아요. 눈의 형태가 아몬드 형태인데 아몬드가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갔냐 중간에 있냐 내려갔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림을 그리시려면요 잘 그리려면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 얼굴을 계속 관찰을 해서 눈동자가 저렇게 생겼네. 눈동자 끝이 45도 올라갔네 내려갔네. 근데 그게 이제 반영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또 눈썹 같은 것들은 이제 헤어라인 같은 거 정하실 때도 연결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본 중국 드라마에서요. 남자 머리 형태가 중국이 우리하고 좀 많이 스타일 다르잖아요. 일본도 우리하고 다르고 한중일이 요즘 글로벌화돼서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굉장히 헤어도 많이 하고 메이크업도 좀 받아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그런 헤어나 메이크업이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 뭔가 약간 우리 생각이 그런지 제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촌스러워 약간 색상 정하는 것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약간 촌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계속 유심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일본 스타일이 뭐가 멋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도 쉐기가 있어요. 쉐기 그 라인이 지금 우리는 지난 지가 저 대학교 때는 아니었나? 30대 초반? 이때까지 샥이라고 그래갖고 막 날린 형태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 일본은 아직도 샤기가 있어요. 여자 머리, 남자 머리 다. 걔는 그 사람들 굉장히 유행이 느리게 가나 봐요. 전 일본 갔을 때도 일부러 미용실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일본 드라마에서도 은근히 미용실이 배경이 많아요. 좀 예전에는 우리보다 그쪽이 더 발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역시 뭐 한류, 케이팝 이런 거의 영향이 진짜 있어요. 우리가 훨씬 잘하고 좀 세련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중국 드라마에서 굉장히 세련됐다고 하는데 머리가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도 좀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갈라지는 머리가요. 끝이 뭉뚱하게 여기 떨어지면서 요렇게 되니까요. 눈썹이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부러진 끝이 눈썹에 딱 닿게 자를까요? 진짜 나 그거 우리 헤어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하고 눈썹이 2배가 된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는 더 사나워 보이고 막 그 원래 꽃미남 미모의 아이돌 같은 그런 주인공인데 무지 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거칠고 못돼 보여, 못돼 보여. 이 눈썹이 하나가 이만하게 보이니 얼마나 못돼 보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게 도대체 뭘까? 저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위엔도 좋지만 저게 뭘까? 근데 그 사람만 하나 그랬으면 그냥 그 작품의 특징이다 하겠는데 여러 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저 헤어스타일이 유행이구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러스트를 할 때 최신 어떤 요즘 유행하는 앞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또 펌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일러스트를 해야지 내가 그리기 쉬운 형태라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촌스러운 걸 그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일러스트는 누군가에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냥 내가 그림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제안할 수도 있고 설계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의 설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평상시에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지만 좀 연필하고 종이를 가까이 그건 너무 재료비도 얼마 안 들고 준비하기 편리한 재료잖아요. 시간 조금 날 때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뭐 컴퓨터에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같은 것들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아날로그적으로 내 손의 어떤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타일 연출을 내가 이해하는 만큼 표현하는 거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과 의사들 특히 수술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피아노를 쳐요. 손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일러스트 왜 미용과인데 왜 그림을 그려요? 손의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센서티브한 거. 그리고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을 이해해서 내가 그만큼 원하는 그 스타일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서 우리가 디자인이고 그 손을 안 그려도요. 내 머릿속에서 뭐 퍼머라든가 커트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고객이 딱 들었을 때 얼굴 형태 보면서 아, 저분은 앞머리가 0.1mm, 2mm 차이로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썹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얼마나 이미지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되거든요.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그림을 하는 거예요. 눈썹과 눈의 이 사이가 얼마큼 떨어져야지 더 예쁠까? 동양인들은 이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야 돼요. 멀으면 멀어야 조금 더 답답함이 없는데 서양인들은 이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요. 쑥 들어가 있잖아요. 눈이. 그 대신 눈이 크잖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깊고 풍부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 색깔이 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뻐 보이는데 동양인들은 눈썹이나 눈의 색깔이 이 헤어 색깔까지도 단순하고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눈하고 여기 이 간격의 골격 뼈대 자체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의 미가 보여야지 이게 붙어 있으면 답답해요. 이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깝거나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 봐요.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라도 정리를 하고 반영구로 좀 교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그리는 그림이 돼야 돼요. 그냥 막 보이는 대로 그리면 안 돼요. 눈은 착각을 심하게 해요. 눈이 본대로 그림을 그리면 입술 삐뚤어지고 코 삐뚤어지고 방향 다 틀려져. 눈썹이 이렇게 돼 있으면 코도 이 기울기고 입술도 이 기울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놔두잖아요. 그럼 눈썹이 제각각으로 그려져 있고 코도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입도 이렇게 삐뚤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눈의 착각이에요. 손의 착각이 아니라 눈의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눈썹과 코와 입술이 같이 간다고 미리 그려두고 시작을 하면 간격만 보고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정확하게 갈 수 있고 삐뚤삐뚤이 좀 적어지고 그렇거든요. 일러스트는 약간 기교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다. 자,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으셔서 그러는데 수업 시작한 지가 지금 1시간이 됐거든요. 1시간 50분 됐어요. 조금만 5분만 더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좀 안타깝고요. LMS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썹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눈들이 있죠. 굉장히 좀 섹시해 보일 수도 있고 개성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좀 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세 보일 수 있는 눈썹이겠죠. 상승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성격이 좀 너무 얼굴이 순해 보인다. 그러면 아치형이나 뭔가 상승형으로 좀 개성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반영구 때문인지 일자 직선형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고 둥근형이 있어요. 이 형들은 뭐 울퉁불퉁한 얼굴 살짝 그렇거나 조금 각져가지고 날카로워 보일 때는 둥근형을 그려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 얼굴형과 내 얼굴의 그 뼈대 자체의 어떤 느낌 그리고 사이즈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눈썹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얘네들이 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여기에 뭐 함몰될 필요는 없어요. 아치형은 무조건 뭐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눈썹이 가늘고 이렇게 그리면 살짝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시대마다 어떤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요, 일자 눈썹은요, 사실은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80년대 굉장히 많았거든요. 청순해 보여요. 어려 보이고. 근데 그만큼 세련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연령대가 낮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천녀유혼 시리즈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왕조연이라는 아주 굉장한 배우가 있었어요, 중국에.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냥 얼굴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정말 청순함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홍콩 배우였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장국영 왕조연 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시리즈예요. 천녀유혼 시리즈. 거기서 보시면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일자 눈썹이에요. 굉장히. 그게 이제 80년대에 9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여자들에게 아주 청순 가련하고 뭔가 순수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젊고 그런 상징이었는데 이게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 눈썹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련미는 좀 빠진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얘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 눈썹을 해야 세련돼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있는 거잖아요. 트렌드에 굉장히 발빠른 게 세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미지는
그냥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시대하고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만이 생각하는 해석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자 직선형이 어리면서 순수한 느낌?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포함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일자 눈썹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하니까 제 얼굴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떠나서 아, 미용한 사람도 저 정도는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착하시는 게 있나요? 보통 고객들이 이제 앞머리 같은 거에 굉장히 어떤 남자분들은요, 특히 스포츠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짧은 머리 할 때는 여기 튀어나오고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거울 안 봐도 하도 머리를 자르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조금 나왔어요. 덜 깎였어요. 여기 조금 더 해주세요. 여기가 조금 더 안 맞아요. 이거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짚어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유지하고자 하는, 나한테는 그게 딱 어울려라고 이제 고정화된 거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지가 고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쯤 신선하게 깨주는 것도 디자이너 역할 아닌가요? 아, 고객님께는 지금까지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어울린다 생각하셨는데 요즘에 이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어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좀 그런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야 손님에게 더 강권할 수 있죠. 손님의 어떤 의견을 줄줄 따라다니면 그때는 손님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고객이 저 디자이너가 내 말을 잘 들어주네. 나는 이런 게 딱 맞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공감해주네. 공감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 샵을 계속 다닐 이유가 있고 저 사람 전문가구나. 저 사람 나보다는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냥 네네네 하고 그냥 졸졸졸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가거나 맞지 않은 스타일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더 우기란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제안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미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눈을 감은 듯한 내용일 때는 눈썹도 내려간다라는 거, 그리고 눈꺼풀과 이 사이가 좁다라는 거, 그렇죠? 눈동자가 다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다 보이는 경우는 얘기 드렸죠. 근데 이 홍채가 다 보이는 경우는 뭐예요?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눈동자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보입니까? 그거는 이제 만화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눈꺼풀이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뜨는 것 같아도 이렇게 돼갖고 위에 뭐 흰자가 보이거나 이렇게 아래 흰자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눈동자 전체가 다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다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그림 그리실 때, 눈동자 그릴 때 눈을 땡그랗게 그냥 눈동자 하면서 애기들 같이 안에다가 홍채를 동그랗게 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눈꺼풀이 덮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걸로 약간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예뻐요? 뷰티러스트인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요? 절대로 흰자가 다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아몬드 형태의 이 눈 아이홀 따라서 눈꺼풀을 살짝 덮고 있고 홍채 표현해주고 속눈썹으로 감았는지 떴는지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 건지 위를 보고 있는 건지 정면을 보고 있는 건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느낌을 주는 눈동자가 근데 보세요. 다 눈동자가 일부가 덮여 있어요. 그렇죠? 큰 눈을 표현하라고 했더니 눈동자를 땡각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눈썹이 지금 조금 짧아요. 그리고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런 눈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쌍꺼풀이 약간 개성이 없이 다 진하게만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쌍꺼풀 수술한 것 같은 눈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연하고 진하고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그런 쌍꺼풀을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눈물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 앞에 여기 구조 그린 거하고 속눈썹이 이 눈동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피부에 살짝 붙어 있다라는 거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이트를 약간 넣어서 입체적인 느낌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홍채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자기네 개성으로 다 칠할 수도 있고 일부러 칠할 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입체적으로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전체를 약간 까맣게 그릴 수도 있어요. 홍채의 느낌은 여러 가지 그려서 나만의 어떤 홍채 그리기 방법을 좀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유경태 원장님, 강신아 원장님 여기 다 들어오셨는데 신하정 원장님 그리고 이제 김소연
그 우리 선생님 이렇게 4명은 작품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도 이 수업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거기서 수업하셔도 다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작품전 준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도울 일이 있으면 좀 도왔으면 좋겠고 돕긴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수업을 진도를 너무 막 많이 나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작품전 하는데 또 우리도 도와야겠죠. 피스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좀 돕고. 그러니까 4명의 원장님들이 주도를 해서 좀 맡길 일 있으면 맡길 일 있으면 얘기해 주셔가지고 함께 좀 준비하고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이 4분이 솔선수범 앞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긴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3시간짜리 수업인데 화요일 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 그 강의까지 포함해서 3시간 거를 포함해서 이거를 3시간 채 안 되지만 그래도 1시간은 좀 넘게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50분 되네요. 지금 50분, 51분째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LMS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민망하네요. 너무 저만 혼자 얘기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누가 들어왔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너무 잘 듣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우리 강신아 원장님이랑 이정현 원장님이랑 잡부 들어왔네요. 잡부만 들어왔니? 정우시마 유학생들 지금 수업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담 들어가야 돼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아마 대면 수업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